여권에 큰 위기를 초래했던 명태균 씨,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이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명 씨가 여론 조작 수법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취임 뒤 김건희 여사 이제 봉하마을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에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탔다는 증언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등 이런 것도 압수수색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짧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의원님? 글쎄 뭐 결국에는 모든 게 부산 또 창원 그 수사하는 검사의 의중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수사팀이 더 뭐 보강을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다만 이제 구속 여부만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뭐 아뜨거라 싶으니까 이제 속도를 내는 척하고 있는 것인데, 핵심적으로는 이건 정치자금법과 무관한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실은 뭐 기차를 탔다는 것 자체가 부연적으로는 정치자금 즉 그 공천을 받아낼 수 있는 정도의 힘 있는 자로서의 명태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의 명백한 유무죄의 에비던스는 못 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 최소한 이건 분명하죠. 네.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건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기차를 같이 탔다고 하는 것은. 근데 문제는 지방의회 선거 나가는 분들로부터 불법 공천 자금을 받았다. 이제 영장 청구된 김영선 씨라든지 지금 명태균 씨라든지 두 분이 영장 청구된 거하고 별도로 명태균 씨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데 대통령 부부와 무슨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범죄 사실이 뭐가 있냐. 그건 제가 볼 땐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의 얘기는 섣부른 정치 공세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댓글에는 검사 11명 투입해서 겨우 정치자금법 하나 엮으려고 했나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여론 조작 부분은 이제 거의 정황들은 다 쏟아져 나왔죠. 명태균 씨의 녹취록만 들어봐도 사실은 경선 당일날 여론조사를 빙자해가지고 돌려서 그 경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론 조작도 방해지만 전 정당의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천 개입 이거 본인이 이미 선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제왕적 총재 이래가지고 옛날에 영빈관에서 임명 그 당천장 공천증 다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범죄화로 제일 먼저 시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여론조사만 잠시 2번 돌렸을 뿐인데도 권력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죄로 그 실형 2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본인은 특정 지역구에 특정인을 꽂아버렸어요. 근데 이런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마당에 이걸 갖다가 회피할 수 있다?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명태균 씨가 거기 관여돼 있으면 공범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지 수사면제 특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좀 윗선을 겨냥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본장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명태균, 이런 관계에서 보면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저 양반들이 그 지금 현재 여당 국민의힘을 주물딱거려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명태균 씨는 그것에 얻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지, 이런 게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물증만 남아있는 그 특별 검사든 검찰이든 이제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했던 말 다 뒤집고 있는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이런 일종의 뭐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흑마술사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그 빈틈을 노려서 그걸 극대화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이 양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사업을 하면서 ARS를 도입해서 그걸 해서 미리 유권자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유리한 결과도 도출하고, 또 그걸 ARS를 돌려서
특정한 여론조사 시점에서 어떻게 작용하면 그것의 지지율에 이렇게 증폭이 가능한지 이런 걸 확인해서 한 거거든요. 이제는 뭐 이번에 그 지금 현재 그 정치자금법으로 뭐 일단 구속을 시켜서 중간에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다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이렇게 구속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계속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단 말이죠. 김경진 의원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니 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네. 그 수사 결과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걸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야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님의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국민들이 안 좋아해서 그렇지 이게 무슨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특별한 무슨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거나 뭘 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일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조금 수사 대상 범죄와 대통령의 인기 없음과 또 명태균이라고 하는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언동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혼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되게 인기가 있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마치 무슨 범죄 행위가 있는 것처럼 거기까지 지금 국민들의 연상되는 이미지가 가 있어서 어쨌든 검찰이 첫째 신속하게 수사할 것, 둘째 철저하게 수사할 것, 세 번째 수사 어떤 절차와 내용 과정 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만 좀 추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온 것만 해도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처벌 사례가 있으니까 정치공동체의 명태균과의 연관성을 수사를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고 수사외압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 수사외압의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사외압에 본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전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경진 의원의 말씀에 제가 다른 거는 많이 동의하지만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1도 안 나왔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까지 듣고요.